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이걸 재개하죠. 원래는 2월 3일에 결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2시간 전에 이걸 연기를 하고 변론 재개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거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작년 12월 31일에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2명만 임명을 하고요. 1명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임명을 보류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보류. 그러니까 합의를 해주면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1월 22일에 단 한 번 변론을 기일 잡아서 2월 3일날 하겠다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한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심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있다. 이런 인식이 이제 국민들한테 박히게 된 겁니다. 그게 저는 뭐 크게 무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뭐 둘이 뭐 팔로우를 했느냐 안 했느니 뭐 어쩌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해가면서 뭔가 하여튼 그 국민의힘 쪽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불리한 결정을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네?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유튜브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수가 지금 이 그 헌재의 탄핵 심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행태에 대해서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오늘 변론 제기를 하는데 뭐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이제 증거 서류들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합의가 입증되면 임명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이 합의 문서 이거는 뭐냐? 12월 11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참가한다. 그러면서 의원 명단을 냈습니다. 위원장은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는 곽규택 의원 등등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죠? 12월 11일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 측의 양홍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죠? 선출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12월 7일에 그 사의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임성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야가 헌재 소장 후보자의 야당 동의를 전제로 해서 여당 1인, 야당 1인, 나머지 1명은 추후 논의에 합의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추천한 것이다. 12월 16일에 우원식 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면담, 그 다음에 12월 17일에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도 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낸 거를 보면 거기에는 합의를 했다. 근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자, 그럼 팩트는 뭐냐? 팩트는. 자,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사청문 특위에 합의한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후보 3명에 합의한 것도 맞는데
그럼 어디까지 합의했냐? 그리고 12월 7일에 추경호가 원내대표를 사퇴했고 권성동이 12일에 선출했고 지금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문건의 공문 날짜는 12월 11일입니다. 권성동 전입니다. 자,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는 3명,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그것도 각 당이 추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1명, 또 1명은 뭐 합의해서 요건지 아니면 뭐 민주당이 2명인지 이거는 현재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추천을 합의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그 합의가 계속 유지됐다라고 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논리대로라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등장하면서 이 합의는 깨졌습니다. 왜 제가 합의가 깨졌다고 단언하느냐? 우선 인사청문회 특히 위원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서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 특위 자체가 완전히 둔갑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표결. 물론 이 청문회는 뭐 국민의힘이 참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다 밀어붙였습니다. 이걸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위원장도 바뀌었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때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권성동 때 이 합의는 깨졌다. 그러면 이 합의가 깨진 책임이 국민의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깬 책임이. 그러나 그 합의가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설령 그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추천까지만 합의를 한 거죠. 추천한다고 해서 그게 확정될 확률 물론 상당히 높죠.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죠. 왜? 인사청문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무슨 좌파 운동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마 인사청문 특위에 다 하고 전부 다 동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표결에 불참했을 수도 있고 합의를 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에 동의했다고 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국회의 이름으로 헌재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추천한다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합의가 없었던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고 12월 10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장 이후에는 헌재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합의가 최종적으로는 없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거는 12월 31일이다. 그러면 12월 31일 직전의 상황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뺀 거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출한 거를 보면 12월 7일 이전 상황에서 합의했었다. 여기에 보면 국회 측의 양홍석 변호사 주장도 합의했던 것이다. 합의했다가 아니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뺐는데 그러면 지금 객관적인 팩트만 따지고 놓고 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31일 그 2명을 임명하기 직전의 상황은 여야 합의는 없었던 일이 돼버렸던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12월 7일 이전 상황만 가지고서 자꾸 헌법재판소에다가 얘기를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12월 7일 이전 상황 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 자꾸 변론을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이 합의는 깨진 거죠. 깨진 합의를 가지고 자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곤란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국회 측이 아무리 좀 무리하게 주장을 한다고 쳐도 자기들이 낸 거를 다 인정해 줘도 그거는 12월 7일 이전 상황입니다. 헌재 재판관 조한창, 정계선 두 사람을 임명할 당시의 상황, 12월 31일에 임명했으니까 12월 30일까지의 30일 현재의 상황,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따져보면 마은혁은 합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얘기했듯이 저는 3명에 대한 합의가 다 없었다고 봅니다. 왜? 이 합의를 12월 7일 이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깨졌으니까 다 없었던,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은혁만 뺀 건데, 어쨌든 3명에 대한 여야 합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국회가 합의가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결국 그 얘기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보면 합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황당한 일이죠. 응? 국회가 내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12월 7일 이전에 합의가 있었다.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합의가 깨졌다. 새로운 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내야죠. 그걸 못 내놓고 합의를 했었다. 더군다나 양홍석 변호사 말에 따르면 선출에 합의했다 이랬는데 선출까지 합의한 거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 위원장이 한다는데 합의를 한 것이지 선출까지 합의한 거 아닙니다. 선출 결국 나중에 민주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국회가 오늘 변론 제기해서 뭐 똑같은 주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아니 그 합의는요 12월 7일 이전의 합의입니다. 그 합의가 이후에 깨졌잖아요. 그래서 깨진 걸 기반으로 해서 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변론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제출한 자료는 여야 합의가 12월 7일 이전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할 당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명백해지는 거죠. 마은혁을 임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거기에다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개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국회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적어도 재표결을 하든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표결을 하든가, 이런 심판을 청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적어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죠. 아니면 우원식 개인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국회 이름으로 합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럼 그 이전에 합의 자체가 12월 7일 이전 상황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